부동산 할래 놀아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부 여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경매, 그 중에서도 권리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노트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화면 영상 함께 하실 건데요. 어떻게? 뾰로로로로롱 고고싱! 네, 화면 영상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은 뭐고 말소 기준 권리는 뭐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부동산 권리 및 관계 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 분석하는 작업을 권리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의 소멸과 임차인 보증금 여부를 분석하는 건데요.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를 알아보는 건데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낙찰 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바로 이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물어줄 게 있냐 없냐, 등기부에 남아 있냐 없냐, 바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 분석을 알아보실 때 이 경매 물건은 특수 물건, 일반 물건으로 나누는데요. 사실 우리는 특수, 말 그대로 특수가 붙으면 조금 더 어렵겠죠? 일반 물건부터 들어가자고요. 일반 물건.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예 모르면 사기도 안 당합니다. 어설프게 아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특수적인 물건보단 일반 물건만 우선 들어가자고요. 추가적인 권리가 남아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게 권리 분석인데 그럼 그걸 어떤 기준으로 알아볼까요?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경매에서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할 권리가 있냐 없냐,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낙찰자가 인수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을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권리 분석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경매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쉽게 말하면 낙찰자가 책임져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낙찰과 동시에 없어지는지의 기준을 이 말소 기준 권리로 우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데요. 그럼 그 말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지금부터 이 말소 기준 권리에는 뭐가 있는지 찾아보실 텐데 시간상 가장 먼저 발생하는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 권리는 지금 들어가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만 이해하면 사실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사실 경매에 나오는 물건 대부분이 이 근저당으로 인해서 나오는 임의 경매인데요.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돼 있죠. 보통 소유자가 은행이나 다른 또 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때 은행에서는 뭐 120%에서 130% 정도 잡아놓죠. 금융권에서 20, 30%를 붙여서 기록하는 건 이 집이 경매로 이제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 그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출 이자라든가 경매 비용, 이런 부대 비용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1억 2천을 잡아놓는 거고 1억 3천을 잡아놓는 겁니다. 당연히 연체가 되면 그 원금만 딱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걸 받기 위한 추가 비용들이 있는데 근저당은 그래서 120%, 130%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 지연 이자를 보전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압류, 가압류. 사실 이제 개인도 그렇고 국가에서 우리가 뭐 세금 같은 거 미납했을 때도 이렇게 압류 잡아놓는데요. 사용증을 써가지고 돈을 빌려줬을 때 그냥 대여금 반환 소송 법원에서 이제 청구해서 확정문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압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압류를 넣으실 거예요. 그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바로 경매로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근저당권은 바로 임의 경매가 가능한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경매. 내가 확정 판결이 없어도 들어가지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때는 꼭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경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제가 이 가등기 가압류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법원에 이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것 없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저당권, 압류, 담보가등기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되고요. 요 6가지는 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6가지 중에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집합 건물이나 이제 토지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근데 그런 전세권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면은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말소 기준 권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인지하시고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등기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시간상 가장 먼저 발생한 권리를 찾으시면 돼. 쉽게 말하면 등기부상에 제일 먼저 기재된 날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권리 분석은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후순위로 나누는데요. 내 밑으로는 그냥 없다라고 보면 되고 내 위로는 있으면 돼. 그게 뭐야? 기준 권리. 그 기준 권리는 뭐라고 했어요? 빨리 가장 먼저 발생한 권리, 시간상 가장 먼저 발생한 권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 이 6가지 중에서. 그래서 부동산 경매로 매각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권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소가 돼? 바로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말소가 된다. 남아 있다.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이것도 용어가 어렵죠. 근데 이제 쉽게 경매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확인설명서랑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기재를 해준다면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집행관이 이제 작성을 하고 법원에서 이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긴 하는데 이걸 100% 맹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확인해야 돼? 내가 확인해야 되고 부동산에 속해 있는 게 경매예요. 그러면 무조건 발품 팔아야 되고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상 가장 먼저 나타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 요거를 꼭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이 6가지 권리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기부상에 찍힌 날짜를 확인을 하시면 돼. 그래서 경매에서 선순위는 인수하고 후순위는 소멸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권리는 소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전입신고 날짜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최선순위 날짜도 꼭 확인하셔야 돼. 전입신고 날짜, 최선순위 날짜만 비교하면 권리 분석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 가장 먼저 나타난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를 본다. 우리가 권리 분석은 입찰하는 부동산의 이제 권리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준해서 남아 있다 없다 소멸된다 안 된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매는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무조건 낙찰 받아야지가 아니고 싸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냥 모르겠어 하면 이해 못하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고. 한꺼번에 많은 거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체하지 마시고 씹어 드시다 보면 소화가 되고 소화가 돼서 트름 한번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경매 영상 만들어 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셨는데 사실 제가 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경매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리는데 누구보다 똑똑하신 놀부 가족분들 되시라고 이런 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영상도 잘 보셨어요? 경매 많이 어려우시는데 저희가 경매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우리 모두 뭐가 될까요? 부자 돼야죠. 어떻게? 부자 되자! 뿜! 뿜! 뿜뿜!